네, 이번 시간은 정적분 마지막 단원입니다. 정적분의 활용입니다. 자, 크게 넓이에 대한 내용, 두 번째 속도와 글에 대한 내용인데, 자, 두 번에 나눠서 수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먼저 넓이부터 볼게요. 자, 이미 우리 정적분에 대해서 넓이 얘기했어. 그치? 정적분 제일 첫 시간에 정적분의 정의를 설명하면서,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는 어떤 의미다. 그치? y는 fx 하고요. 그 다음 누구하고? x축 사이의 넓이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A에서부터 B까지. 그치? X축 사이에 fx와 x축 사이의 넓이를 뜻한다라고 얘기했어. 그걸 증명을 좀 길지만 했었어요. 그치? 자, 그 내용을 이제 조금 확장을 할 거예요. 자, 어떤 얘기를 해볼까? 먼저 볼게. y는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있을 때, 그치? 이놈을 어디서부터? x는 a부터 b까지의 여기 있는 넓이를 한번 구해볼게요. 그 넓이를 내가 s라고 하면, 자, 저 s는 어떻게 구하니? s는 인테그랄 당연히 a에서 b까지 fx dx가 되겠습니다. fx가 0보다 커 나왔다. x축 위에 존재하기 때문에 정적분 값은 양수가 나올 거고요. 그 값은 넓이랑 똑같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때 어떤 얘기를 같이 했냐면, 만약에 이번에는 이 fx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x축 아래에 존재한다고 합시다. 그때 A부터 B 사이의 넓이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앞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래프가 X축 아래에 있을 때는 정적분 값은 뭐라 그랬어요? 넓이는 넓이인데 부호가 어떻게 마이너스인 넓이가 나온다 그랬지? 이 정적분 값은 지금 음수로 나올 거고요. 그래프가 X축 아래에 있을 때는. 그치? 따라서 그걸 넓이로 표현하려면 앞에다 마이너스로 붙여주면 네가 정적분 값이 아니라 이제 넓이가 된다라고 얘기했어. 기억나요? 자, 이거를 책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 자, 어떻게 하냐면 여기는 네 그래프를 X축 아래에 있으니까 어떻게 한다? 위로 그대로 대칭이동 시켜볼 거야. 대칭이동 시키면 예전에 여기 얼마야? A고 여기 B지. 그럼 자, 저기 녹색으로 긋어 올리면 요쪽 빗금친 부분의 넓이랑 밑에 흰색으로 빗금친 부분의 넓이랑 어때? X축에 대칭이동 시켰으니까 넓이는 똑같겠지. 따라서 저 넓이 우리가 구하려는 흰색 부분의 넓이는 위쪽에 있는 녹색 부분의 넓이로 구해도 된다는 얘기야. 그럼 인테그랄 똑같이 구간 A에서 B까지인데, 자, 네가 Y는 fx의 그래프라면 흰색이 녹색의 식은 어떻게 되겠어? X축에 대칭시키면, 잘 봐요. Y는 fx를 X축 대칭이동 시키면 어떻게 돼? 우리가 대칭이동 배웠지? X축에 대칭이동 시키면 Y가 마이너스 Y로 바뀐다 그랬지? 따라서 Y는 마이너스 fx가 되잖아. 그치? 그럼 위에 그 올린 녹색 그래프는 얼마가 되니? 마이너스 fx의 그래프가 되는 거라고요. 이해됐나요? 됐지? 쉽게 했으니까. 자, 그럼 우리는 지금 요 밑에 흰색 부분의 넓이를 구할 건데 그게 x축 아래에 있으니까 그걸 x축에 대칭이동 시킨 저 녹색 부분의 넓이로 대신 구해도 되겠다. 그러면 피적분 함수가 뭘로 바뀌어? 마이너스 fx가 돼버렸지, 그치? 이게 될 거라고요. 근데 우리가 뭘 배웠니? 정적분의 성질에 의하면 피적분 함수에 있는 여기 있는 마이너스는 앞으로 빠질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왜? 상수잖아.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1인 거야. 마이너스 1이라는 상수는 앞으로 빠질 수 있지. 그럼 어떻게 되니? 앞으로 이렇게 나온 위에 있는 식이랑 똑같다는 거 알 수 있을 거야. 이해되니? 그럼 봐봐요. 그럼 결국 위에 식이랑 밑에 식이랑 똑같은 거니까, 자, 요게 넓이고요. 요게 넓이니까 두 개를 한때 합쳐서 표현해볼까? 자, 그래프가 x축 위에 있든 아래에 있든 그 넓이를 구하는 식은 이렇게 쓰면 되겠네.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위에 있을 때는 그대로 fx지만 밑에 있을 때는 마이너스 fx잖아. 즉 뭘 씌워주면? 절대값만 씌워주면 두 식을 다 동시에 표현할 수 있는 식이 되겠지. 여기 안에 있는 fx가 0보다 커 나왔다면 당연히 이렇게 fx를 풀어질 거고요. 절대값 fx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붙여서 마이너스 fx로 풀어지잖아. 절대값 풀 때는.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그게 곧 뭐다? 넓이를 구하는 식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돼. 되겠니? 자,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절대값 fx dx. 피적분 함수의 절대값 씌워놨다는 얘기는 a부터 b 사이의 x축하고의 넓이를 구하세요 하는 문제야. 되겠습니까? 물론 계산은 어떻게 하셔야 돼? 절대값을 풀어서 정적분 하셔야 되잖아. 그래서 fx가 0보다 큰지 작은지를 판단해서 그냥 fx를 쓸 건지 마이너스 fx를 쓸 건지 판단해 주시면 돼요. 그치? 우리는 이렇게 절대값을 쓰고 있는 경우는 넓이를 뜻합니다 라고 읽어내시는 게 중요한 거고요. 실제 계산은 우리가 어떻게 하게 돼? 구간을 나눠서 풀겠지. 즉 예를 들어서 실제 함수는 항상 x축 위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항상 x축 아래에만 있는 것도 아니잖아. 이렇게 위아래가 번갈아 있었겠지.
그러면 우리가 A부터 B 사이의 요 넓이를 구하고 싶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 그치?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넓이니까 뭐 절대값 씌우고 dx가 되겠고요. 계산은 어떻게 하는데 자 중간에 이렇게 양과 음이 바뀌는 점 C를 잡으면 A부터 C까지는 그대로 fx dx 할 거고요. 됐니? 그 다음에 C에서부터 어디까지? B까지는 RS 쓰니까 마이너스 fx dx로 들어가겠지 이렇게. 맞아요? 근데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A부터 C까지는 그대로 fx dx 푸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C에서 B까지는 그대로 피적분함수 갖다 써서 fx dx를 구한 다음에 네가 뭘로 나오겠어? 그치, x축 아래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적분 값은 음수로 나올 거고요. 그게 넓이가 되려면 마이너스를 붙여주시면 이게 넓이가 되겠지. 결국 위에 식이랑 아래 식은 어때? 똑같다. 마이너스 빠져나올 수 있고 들어갈 수도 있는 거니까. 실제로 문제 풀 때는 선생님 개인 취향인데 선생님 아래쪽이 더 좋아요. 왜요? 아래쪽을 쓰면 피적분함수 어때? 둘 다 fx잖아. 그럼 우리가 뭐야? 정적분값 구하려면 부정적분 구해야 되는데 피적분함수가 똑같으면은 부정적분도 한 번만 구하면 되는 거지. 근데 위에 거는 fx도 한 번 구했다가 마이너스 fx도 한 번 구했다가 두 번을 구해야 되잖아. 물론 부호만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진 않지만 그 자체도 게으른 사람한테 부담스럽기 때문에 자 그냥 피적분함수는 fx로 통일하고요. 그래프가 x축 위에 있을 때는 그 정적분 값을 그대로 넓이로 쓰시고요. 그래프가 x축 아래에 있을 때는 그 구한 정적분 값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다시 마이너스 1을 곱해서 플러스로 만들면 넓이가 된다는 거 이용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여튼 뭐가 됐든 간에 일단 구간을 나눠서 풀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표현은 절대값 하나로 표현했지만 사실 우리는 계산할 때는 구간을 나누셔야 된다는 거야. 그치? 그럼 굳이 절대값 표현을 우리가 계산하는 과정에 있어서 쓸 필요가 없는 거야 사실. 맞냐? 이해만 하시면 돼. 아 저게 넓이를 구하는 뜻이구나 이해만 하시면 된다고요. 되겠습니까? 자, 두 번째. 좀 새로운 내용이 나오는데. 자, 봐봐요. 다시. A부터 B까지 fx dx는 어떻게 해석했다고? 어떻게 해석했다고? 그렇지. 자, 해석 봐. 어디서부터? 누구야? y는 fx 그래프 하고요. 자, 속변 변수가 dx잖아. 누구하고? x축하고. 어디와 어디부터 A부터 B까지의 넓이를 구하는 거지. 적분 변수 x라는 얘기는 x축 사이의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야. 그래프하고 x축 사이의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지. 됐니? 두 번째, 적분 변수가 x니까 그 앞에 있는 함수도 뭐야? x의 식으로 와야겠지. 그래야 x로 적분할 수 있잖아. 그치? 자, 적분 변수가 x면 피적분 함수도 x로 표현이 돼야 되는 거고요. 적분 변수가 y면 피적분 함수도 y로 표현되셔야지 우리 계산이 가능한 거라고요. 다음 적분 변수가 x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뭐야? x축 사이의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가 똑같은 거라고. 그러면 봐봐요. 우리가 분명히 정적분은 적분 변수 상관없다 그랬지. 그러면 저기 있는 적분 변수를 y로 바꿔도 되니 동시에 정적분 값은 똑같을 거야. 근데 그 기하학적 의미, 그래프 상의 의미는 달라질 거라고요. 적분 변수가 y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뭐야? 그래프랑 y축 사이의 넓이를 구하는 게 되는 거야. 물론 넓이는 똑같이 나올 거야. 근데 그 넓이를 구하는 방식이 다르다고요. y축 사이의 넓이를 보는 거고요. 당연히 적분 변수가 y니까 이게 뭐야? 피적분 함수도 뭘로 돼 있어? y로 바뀌어서 들어와야겠지. 따라서 그럼 이 경우는 해석을 어떻게 하면 돼? x는 fy, x는 fy의 그래프와 y축 사이의 넓이입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y가 a부터 b까지 변할 때, y가 a부터 b까지 변할 때, y가 적분 변수가 y니까 y가 a부터 b까지 변할 때, 즉 y축에서 a부터 b까지 fy의 그래프와 y축 사이의 넓이를 구하는 겁니다. 자, 이게 왜 필요하냐면 봐봐, 이런 거야. 예를 들면 y는 루트 x라는 무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주고요. 그래서 여기 어디까지? 0부터 4까지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럼 선생님 별거 없잖아요. 0부터 4까지 누구야? y는 루트 x랑 x축 사이의 넓이를 구하면 되는 거네요. 이런 거잖아. 됐지? 표현은 틀리지 않았어요. 그치? 0부터 x가 0부터 4까지 변할 때 누구? x축 사이의 넓이입니다. 누구하고? fx 그래프랑 x로 표현된 그래프랑. 맞냐? 자, 근데 이걸 막상 계산하려고 보니까 어때요? 내가 루트 x를 적분하는 걸 안 배웠어요. 우리가 지금 수학 2 과정에서 배우는 함수는 미분이나 적분에 사용되는 함수는 다 다항 함수들이야. 기본적으로. 따라서 무리함수에 대한 적분은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식은 제대로 표현했지만 계산할 방법이 없어요.
자, 이때 우리가 어떤 아이디어가 오냐면, 그래? 그러면 너 부분의 넓이는 어차피 요 전체 넓이 얼마니? 4일 때 함수값은 얼마겠어요? 루트 4니까 2가 되겠지. 전체 사각형의 넓이에서 어디를 빼면 돼? 요쪽에 있는 녹색 부분을 빼고 남은 게 흰색이잖아. 그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 전체 사각형 넓이 얼마야? 4, 2, 8에서 빼면 된다. 어느 부분을? 저 녹색 부분을. 근데 녹색 부분은 어디야? 니놈의 그래프랑 y축 사이의 넓이잖아. 그럼 뭐 해야 돼? 인테그랄 적분 변수가 뭘로 바뀌어야 돼? y로 바뀌면 되고요. 그럼 여기 y 되는 식도 뭐야? y의 식을 y겠지. 그럼 잘 봐. y는 루트 x라는 식은 결국 양변 제곱하면 x는 y 제곱이라는 식이랑 똑같지. 물론 범위의 차이가 있겠지만 일단 우리가 적분하려는 영역에서는 똑같은 그래프가 그려진다고요. 그치? 그럼 x는 y의 제곱이니까 여기 y의 식이 온다면 누가 와야 돼? y 제곱이 와야 되는 거야. 그리고 적분 변수는 어디서부터? 0부터 어디까지? 2부터 2까지. y가 0부터 2 사이에서 y축과 x는 y 제곱 사이의 넓이를 구하는 식이 되겠지. 자, 너는 뭐야? 이제 다항 함수니까 뭐야? 적분이 가능하잖아. 그럼 계산이 가능하겠다는 얘기야. 이해되니? 자, 이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y축에 대해서도 적분하는 것을 배우고 있는 거야. 자, 다시 정리합니다.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y dy는 무슨 뜻이라고요? 그치? y가 a부터 b까지 변할 때 y축하고 fy 그래프 사이의 넓이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먼저 뭐야? 여기에 들어가는 식은 x는 fy 꼴로, 즉 x는 y의 식의 꼴로 변형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야지 피적분 함수를 우리가 갖다 채울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 다음에 y축에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변할 건지 그 값도 읽어내셔야 합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거 말고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 뒤에 가서 문제를 가지고 한번 같이 볼게요. 이따가. 자, 그 다음 조금 더 내용을 설명할게. 앞에 들어와가지고요. 아까 뭐라 그랬냐면, 자,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fx dx가 절대값 씌우면 이게 뭐야? 그치? x축과의 넓이지. x축과 y는 fx 사이의 넓이지. 물론 a부터 b까지. 자, 이번에는 뭐냐면 두 곡선 사이의 넓이를 한번 볼 거야. 두 곡선. 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y는 fx라는 곡선이 있고요. 어떻게 될까? y는 gx라는 곡선이 있어요. 자, 이 두 곡선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a부터 b까지 잘랐을 때 요 두 곡선 사이 요 부분의 넓이를 구할 거야. 요 부분의 넓이. 자, 그 부분의 넓이를 어떻게 구할 건데 하는 거야. 자, 우리가 위에서 봤던 정적분은 무조건 곡선과 x축 사이의 넓이를 뜻하는 거였지. 그럼 저 노란색 부분의 넓이를 구하려면 이렇게 구하면 되겠네. 어떻게 해요? 일단 여기서부터 요 전체 넓이. 전체 넓이 뭐예요? 이 전체 넓이 구합니다. 이게 얼마야?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fx하고 x축 사이의 넓이지. 자, 거기서 어디를 뺄 거니? 요 아래쪽에 있는 요 부분을 뺄 거라고. 요 부분. 요 부분 빼겠지. 그 부분이 얼마야?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누구야? gx하고 x 사이의 넓이지. 요걸 빼면 되겠다. 이게 우리가 찾는 넓이 s라고요. 두 곡선 사이의 넓이라고요. 됐나요? 자, 근데 이렇게 쓴 게 맞는데 우리가 앞에서 정적분의 성질에 의하면 요렇게 둘의 적분 구간이 똑같을 때는 피적분 함수를 합칠 수 있다고 배웠지. 그러면 이걸 합쳐버리면 a에서부터 b까지 fx 빼기 gx 합쳐서 하나를 정적분 해줘도 되겠네. 이게 넓이겠네요. 이런 거야. 되겠어? 그래서 자, 정적분의 성질에 의해서 두 곡선 사이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는 결국 뭐야? 두 곡선을 빼서 두 곡선의 차를 구해서 만든 새로운 함수하고 x축 사이의 넓이가 되는 거야.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하나의 새로운 함수가 만들어졌지. fx-gx라는 새로운 함수가 하나 만들어졌어. 그놈하고 x축 사이의 넓이를 구하는 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면 저 다시 말하면 위에 여기 있는 빗금친 부분의 넓이 있지. 저 부분의 넓이는 fx 빼기 gx라는 어떤 함수가 모르겠지만 fx 빼기 gx라는 새로운 함수가 하나 만들어지겠지. 그놈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지. 그놈을 a부터 b 사이에 x축 사이의 넓이를 구하는 거랑 어때? 같다라는 의미야. 자, 생김새는 다르지만 저 빗금친 두 부분의 넓이는 같다라는 얘기야. 그게 정적분의 성질을 통해서 방금 보여준 거야. 그치? 따로따로 뺀 걸 합쳐서 한 번에 정적분을 구할 수 있다는 게 정적분의 성질이잖아. 결국은 뭐야? 여기 두 곡선 사이의 넓이는 둘을 빼서 만든 새로운 함수와 x축 사이의 넓이랑 같다는 거야.
이해되니?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다음부터 문제 풀 때 두 개의 그래프를 따로따로 그리셔도 좋고요. 아싸리 그냥 두 함수를 못돼 빼서 새로운 함수를 만들어서 그놈과 x 사이 넓이로 접근을 해주셔도 상관없어요. 되겠습니까? 자, 반드시 과정을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선생님 그러면 두 그래프가 x 위에 있을 때 아니라 둘 다 x 아래에 있거나 둘 중에 하나가 x 위에 있고 하나는 아래에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자 보세요. fx가 이렇게 있대. gx는 이렇게 있대. 하나는 위에 있고 하나 아래에 있어요. 자 그러면 그놈을 a부터 b 사이의 넓이 네가 궁금해. 여기 됐지?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둘 다 위로 x 위로 올라오게끔 둘 다 k만큼 평행이동 하면 되겠지. 그럼 자 요만큼 평행이동 해볼게. 이게 fx에다가 y축반으로 k만큼 올렸으니까 내 식은 xx 플러스 k가 되겠지. 자 밑에 있던 gx식은 똑같이 이렇게 올리면 gx도 더하기 k만큼 올라오겠지. 그럼 봐봐요. 똑같은 공간을 잡아주면 당연히 이 부분의 넓이랑 이 부분의 밑에 넓이랑 어때? 똑같겠지. 왜? 둘 다 똑같은 크기만큼 평행이동 시켰기 때문에 둘 사이의 간격은 변화가 없어요. 둘 사이의 넓이는 똑같을 거라고요. 그러면 봐봐. 나는 저 밑에 빗금친 부분의 넓이는 위에 핑크색으로 빗금친 부분 넓이를 대신 구해도 상관없지. 그럼 이 부분 넓이 구하면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자, 두 함수를 빼면 되지. fx 플러스 k에서 뭘 뺄 거야? gx 플러스 k를 빼면 되겠다. 너를 정적분하면 되겠네. 근데 어차피 k는 어떠니? 소거되잖아. 그럼 a에서부터 d까지 fx 빼기 gx dx라는 결과를 얻을 거야. 자, 무슨 얘기야? 아, 그래프가 x 위에 있든 아래에 있든 상관없이 무조건 두 곡선 사이의 넓이는 어디서 위에 있는 그래프에서 아래에 있는 그래프를 빼서 만든 함수의 정적분 값을 구해도 되는구나. 오케이? 자, 위에서 아래 걸 빼는 거야. 위에서 아래 걸 빼야지 양의 값으로 나오고 그래야 넓이가 되는 거라고요. 됐니? 위쪽에 있는 그래프에서 아래쪽에 있는 그래프를 빼서 만든 함수의 정적분 값을 구하면 그게 두 곡선 사이의 넓이가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죠? 아,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되겠다. 아, 그래프가 누가 위에 있고 누가 아래에 있는지 판단을 해야 되겠네. 판단을 해야겠네. 그치? 누가 위에 있고 누가 아래에 있는지 판단하셔야겠네. 자, 그럼 봐봐. 자꾸 쭉. 그럼 예를 들면, 자, 이렇게 있으면 두 그래프가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식으로 위아래가 교차할 수 있잖아. 그치? fx고요, gx고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요까지 넓이를 구하세요 하는 문제 나오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당연히 뭐부터 찾아야 돼? 그렇지, 첫 번째 뭐부터 찾는다? 두 그래프의 교점부터 찾는다. 교점부터 반드시 찾으셔야 돼. 개형 그리기 전에 교점부터 찾으셔야 돼. 교점 어떻게 찾는데? fx는 gx하고 같습니다라는 방정식을 풀어서 그놈의 실근을 찾으면 되지. 그게 바로 교점이니까. 자, 교점을 찾았더니 뭐가 나오더라? C가 나오더라. 그지? 그럼 나는 둘 사이의 넓이를 구하는 거는 이제 교점을 기준으로 나누셔야 된다고요. 인테그랄 어서부터 a부터 c까지는. 자, a부터 c까지는 누가 위에 있니? 색깔을 구분하기 위해서 노란색 써볼까? gx가 노란색이야. 자, gx가 위에 이렇게 있지. 아, gx가 아래 있구나. 그치? 그러면 a부터 c까지는 흰색인 fx가 위에 있으니까 fx 빼기 gx를 정적분해주면 되고요. 위에 있는 놈에서 아래를 빼라고 했으니까. 두 번째, c에서부터 나머지 b까지는 누가? 노란색이 위에 있지. 그럼 누구니? gx 빼기 fx라는 피적분 함수를 만들어서 정적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라는 거야. 이거 계산해주시면 넓이가 구해진다는 거야. 됐니? 반드시 위에서 아래 걸 빼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럼 누가 위에 있고 누가 아래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은 당연히 뭐야? 첫 번째는 뭐 그리면 돼? 개형을 그려보면, 그래프의 개형 그리면 위아래 판단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개형 그리기 힘든 경우나 개형을 그리기 귀찮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 있다? 그 구간 안에 있는 임의의 함수값 k를 잡으면 k를 집어넣으면 fk랑 gk랑 함수값이 구해지겠지. 그럼 누가 큰지 비교하면 되는 거야. 여기서 fk가 크게 나오니까 아, 누가 있다. fx가 이 구간에서는 gx보다 위에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fx에서 gx를 빼자라고 하면 되겠지. 자, 위아래 판단할 때 함수값을 대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주어진 구간 안에 있는 함수값을 대입하시면 돼. 적당한 거를.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뭐야?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도 구할 수 있겠네요. 그치? 자, 이 곡선 안에 뭐도 포함되어 있는 거야? 직선도 포함되어 있는 거야? 넓은 의미의 곡선에는 직선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즉 이런 곡선과 이런 직선이 만나는 교점 사이의 넓이도 어떻게 할 수 있다?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어디서? 위에 있는 그래프에서 아래에 있는 그래프를 빼서, 즉 직선의 방정식에서 밑에 이차함수 방정식을 빼서 넓이를 구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되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렇게 해서 뒤에서 이제 문제를 열심히 풀어볼 텐데, 자, 문제 들어가기 앞서가지고 우리가 조금 유용한 공식 두 개를 보고 갈게요. 유용한 공식. 자, 뭐냐면, 자, 첫 번째, 2차 함수에서의 넓이야. 지금까지 넓이 구하려면 결국 마지막 단어는 뭐니? 정적분 하는 거잖아. 근데 정적분 계산이 얼마나 귀찮니? 부정적분 하면 분모 나오고 막 분모 계산해서 막 통분해서 빼려고 그러니까 막 실수도 많고, 그치? 자, 근데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공식은 수업 중에는 증명을 해줬는데, 공식을 도출해줬는데, 자, 이거는 도출 없이 그냥 공식만 알려드릴게요. 요렇게 2차 함수 그래프가 있는데, 2차 함수가 알파와 베타라는 점에서 만난대. 그리고 그 만나는 점 사이의 넓이야. 그지? 교점과 교점 사이. 어떨 때만 쓴다고요? 교점과 교점 사이. 2차 함수가 x가 두 점에서 만날 때 그 교점과 교점 사이의 넓이를 구할 때 쓰는 공식입니다. 언제 쓴다고요? 교점과 교점 사이를. 다른 표현은 뭐야? fx의 그래프하고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지. fx의 그래프랑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할 때 쓰는 거야. 자, 그럼 어떻게 쓰냐? 인테그랄 알파에서 베타까지 fx 절대값이고 dx가 되겠지. 넓이니까. 자, 그거는 어떻게 계산하냐? 6분의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입니다. 단 두근이 베타 알파인데 베타가 알파보다 클 때 큰 근에서 작은 걸 빼란 얘기야. 자, 그때 정적분 값은 어떻게 구할 수 있다고요?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6분의 절대값 a가 뭔데? a가 뭐냐면 fx에서, 그지? fx가 이렇게 주어진 거야.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두근이 알파 베타니까 a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로 쓸 수 있겠지. 그치? 2차 피적분 함수를 내가 뭐 했더니 인수분해 했더니 또는 방정식을 풀었더니 두근이 얼마 나오더라? 알파 베타더라. 근데 그 알파 베타가 적분 구간의 양끝이래. 즉 두근 사이의 정적분 값이야. 즉 교점과 교점 사이의 넓이란 거야. 됐니? 그럼 어떻게 구한다? 6분의 절대값 a. 2차 함계수 a. 2차 함계수 a. 근데 그게 양수일 수도 음수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넓이를 구하려면 양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절대값 a. 그 다음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큰 근에서 작은 거를 뺀 것 차의 세제곱입니다. 됐니? 매우 유용합니다. 많이 쓰입니다. 2차 함수 그래프하고 x수 사이에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세요. 문제 많이 나온다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두 교점, 두 근을 구한 다음에 6분의 절대값 a, 최고차함계수 6분의 절대값 a, 그 다음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으로 바로 계산하면 넓이가 나온다는 얘기야. 되겠니? 자, 두 번째. 이건 우리 책에는 간단하게 중간에 살짝 그림으로 나와 있는데 알아두면 역시 계산이 편합니다. 자, 3차 함수의 넓이입니다. 근데 자, 모든 3차 함수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야? 자, 어떤 3차 함수가 이렇게 x축에서 하나 접하고 한 점에서 만날 때 이 부분의 넓이.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일 때. 또는 여기서 만나고 여기서 살짝 접할 때. 이 부분 넓이. 자, 요는 어떻게 표현하면 돼? 3차 함수가 항상 쓸 수 있는 건 3차 함수가 x축과 한 점에서는 만나고 한 점에서는 접할 때만 그 넓이를 계산하는 공식이야. 자, 만나고 접할 때야. 만나고 접할 때야. 한 점에서는 만나고 한 점에서는 접할 때 얘기야. 그럼 이 3차 함수 식이 어떻게 나오겠니? fx가 최고차함계수 a라 그러면 a x 마이너스 알파에서는 접하니까 제곱 x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나오겠지. 여기서 물론 fx가 a x 마이너스 알파 베타에 접하니까 x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접할 때는 제곱이잖아. 중근이니까. 자, 요런 형태로 우리가 인수분해 될 때 또는 근을 구했더니 중근 하나랑 실근 하나가 나올 때 그게 곧 한 점에서 만나고 한 점에서는 접할 때라는 얘기잖아. 그때 우리 둘 사이 넓이 알파에서 베타 사이의 넓이는 공식이 이렇게 됩니다. 12분의 절대값 a, 최고차함계수 절대값 a, 그 다음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입니다. 와우, 앞에 거랑 되게 비슷하지? 6이 뭘로 바뀌었고요? 12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 아니라 4제곱으로 바뀌었습니다. 역시 a는 최고차함계수의 절대값이고요. 됐습니까? 자, 12분의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 큰 근에서 작은 걸 뺀 거의 4제곱이다. 자, 두 개는 정적분 계산 안 해도 되기 때문에 매우 쉽게 정적분 값 넓이가 구해진다고. 그러니까 반드시 쓰시라고요. 물론 서술형에 했더니 이해가 좀 다릅니다. 학교에 물어보셔야 돼. 이 공식 써도 되냐고. 수업 시간에 알려주더라도 서술형 때는 반드시 물어보셔야 돼.
자, 분명히 알면 편하고 정확하게 언제 써야 되는지 보셔야 된다고요. 어떨 때 이차함수는 두 교점 사이, 만나는 곳과 만나는 곳 사이의 넓이를 구하는 거고요. 3차함수는 어디야? 만나고 접할 때 그 만나는 점하고 접하는 점 사이의 넓이를 구할 때 쓰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정확하게 알아두시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그 외에 등등등 뭐 어떤 얘기도 할 수 있어. 3차 함수의 그래프의 특징, 2차 함수의 그래프 특징 이런 게 있겠지. 자, 당연히 알겠지. 우리 뭐야? 2차 함수 포물선은 어떤 특징이 있어? 가운데 뭐가 존재하니? 대칭축이 존재하잖아. 대칭축. 대칭축이 존재하니까 이쪽 부분의 넓이랑 그 반대쪽의 넓이는 어때? 항상 같지. 즉 대칭축에 의해서 넓이는 항상 2등분이 된다는 것도 알 수 있겠고요. 됐음? 그 다음에 3차 함수 역시 마찬가지야. 대칭성이 존재한다 그랬지? 어디? 가운데 뭐가 있으니까 변곡점이 있잖아. 그지? 변곡점을 중심으로 뭐야? 점대칭이라고 그랬어. 이걸 중심으로 180도 돌리면 탁 포개진다고요. 그 말은 우리가 어떤 x축이 이 변곡점을 지나면 이쪽 부분의 넓이랑 이쪽 부분의 넓이가 어떻게 했어? 같겠지. 그럼 이쪽의 좌표가 마이너스 a면은 여기는 얼마가 돼 있어? a라고 할 수 있겠지. 여기가 원점이라면. 됐니? 즉 가운데 있는 이 변곡점을 지나 다시 말하면 미안해. 어떤 3차 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주고요.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의 넓이가 같대. 그럼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우리는 여기는 뭐야? 가운데가 변곡점이 되는 거고요. 여기랑 여기의 중점이 여기가 되는 거야. 그치? 여기가 알파고 베타면 너 가운데는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된다는 얘기도 할 수 있는 거야. 물론 다른 식으로 답을 찾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그래프의 대칭성을 이용하면 좀 더 편하게 풀어낼 수 있는 거라고. 마찬가지지. 뒤에 보면 또 나오겠지만 이런 것도 이제 대칭성 이용하는 거. 이렇게 있을 때 어이구 씨. 자, 어떠냐? 여기 부분의 넓이랑 여기 부분의 넓이가 이게 S1이고요. 여기가 S2래. 그럼 S1의 넓이랑 S2의 넓이 비가 1대1에. 그럼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 1대1하고요? 그럼 너 어차피 가운데 대칭축에서 반이잖아. 그럼 1대1대1인 거잖아. 1대1대1이면 또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여기는 양수, 여기는 음수잖아.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적분 값은 얼마 나오니? 0입니다. 여기서부터 대칭축까지의 정적분 값이 얼마가 되니? 0입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 나가셔야 돼요. 뒤에 문제 있습니다. 문제 다시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 정적분을 위해서 넓이를 구하는 방법, 그 다음에 그 공식들과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3차, 2차 함수 그래프들이 갖는 성질들, 대칭성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그렇게 많이 힘들진 않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뒤에 가서 문제를 볼게요. 필수 1번부터 보겠습니다. 다음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세요. 자, 그럼 어떻게 돼? 그래프를 먼저 그려봐야지. 자, 그래프를 그리려면 항상 뭐 해야 돼, 선생님이? 정적분, 넓이 구하는 문제에서 항상 뭐부터 찾아라? 교점부터 찾아라 그랬지. 교점 어떻게 찾을 건데? 방정식 풀겠지. 그지?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는 0이니까 따라서 교점이 어디 생기니? 마이너스 1하고 2에 생깁니다. 자, 그럼 이제 그래프를 살짝 그려보세요. 이렇게 생겼지. 마이너스 1이고요 2예요. 아, 그러면 그래프랑 x축 사이에 둘러싸인 부분 넓이는 저기를 말하네.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인테그랄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를 정적분 하겠어요. 근데 교점과 교점 사이의 넓이니까 우리 공식 기억나냐? 6분의 절대값 a 베타 큰 건 2 빼기 마이너스 1의 세제곱. 그럼 6분의 1 곱하기 2 빼기 마이너스 1 3의 세제곱이네. 6분의 27, 2분의 9가 답이 되겠네. 자, 얼마나 간단하게 쓰이니? 됐지? 두 번째 거 볼게요. 자, 너 그래프 뭐야? 교점부터 찾아라. 그럼 방정식부터 풀어라 그랬지? 인수분해 할게요. x 묶어내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은 0이고요.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은 0. 따라서 x는 얼마니? 0, 1, 3. 여기 세 개 교점 만나네. 자, 합니다. 그럼 0, 1, 3. 이차함계수 양수니까, 삼차함계수 양수니까 이렇게 오른쪽 위에서부터 시작하지 이렇게. 자, 그럼 니하고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 넓이 어디야? 여기랑 여기를 묻는 거지. 그러면 따로 공식 쓸 수 있는 거 아니지? 3차 함수 공식은 접하고 만날 때잖아. 세 점에서 만날 때가 아니라, 그지? 그럼 그림 보시면 0부터 1까지는 뭐니? x축 위에 있으니까 그대로 그냥 정적분하면 되겠다. x세제곱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3x dx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1부터 3까지는 그래프 아래에 있지. 그럼 어떻게 돼? 피적분 함수를 마이너스 피적분 함수를 마이너스 붙여두든지 아니면 어떻게 한다? 정적분 값을 그냥 구한 다음에 피적분 함수 그대로 쓰고요. 정적분 값을 그대로 구한 다음에 니는 음수로 나올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붙여서 양수로 만듭니다. 그래서 넓이가 합니다. 이렇게 구하셔도 된다 그랬지. 자, 이렇게 하면 결국 뭐야?
부정적분 가면 4분의 1x 4제곱 마이너스 3분의 4x 세제곱 플러스 2분의 3x 아이 더럽네 제곱 0, 1이고요. 똑같이 4분의 1x 4제곱 빼기 3분의 4x 세제곱 플러스 2분의 3x 제곱 1, 3. 자, 그 다음 어떻게 돼? 대입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지. 자, 계산해 생략할게요. 계산하면 얼마 나온다? 12분의 37이라는 더러운 숫자가 나오네. 자, 일반적이야, 이런 게. 일반적이라고요. 됐습니까? 자, 반드시 뭐 찾고요. 교점부터 확인합니다. 방정식 풀어서 교점부터 확인하고 그게 맞게 그래프를 그린 다음 그래프를 보면서 적분 구간을 적절히 나눠가면서 정적분 해주시면 됩니다. 늘 구할 때. 넘어가 볼게. 자, 필수제지 2번 볼게요. 자, 중요한 거 있습니다. y는 x제곱 마이너스 4x와 x축 그리고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넓이를 구하세요 하는 문제다. 그래프 그리라고 그랬지? x제곱 마이너스 4x를 먼저 방정식으로 풀게요. 그러면 x 마이너스 4는 0이니까 어떡한다? 0과 4에서 만나겠네. 그럼 쭉 그려볼게. 이차함수가 0부터 4까지 이렇게 그려지겠지. 여기 0이고요. 4예요. 근데 그놈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자르라고 했어요?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겠네. 그 다음 3은 어디 있겠어? 여기 좀 있겠지? 그럼 구하고 싶은 넓이는 여기랑 여기의 합이 되겠으는 이런가? 됐니? 그러면 그래프가 x축 위아래로 나눠져 있으니까 어떻게 돼? 구간 나눠야겠다, 그치? 그러면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x제곱 마이너스 4x를 그대로 정적분 해주면 넓이야. x축 위에 있으니까. 근데 0부터 3까지는 x제곱 마이너스 4x를 정적분 하면 음수로 나올 거고요. 마이너스 붙여서 양수로 만들어져야지 넓이의 합이 구해진다는 거야. 되겠음? 그럼 어떻게 또 부정적분에서 대입해야겠지, 그치? 아유 귀찮아. 네. 그래서는 너네가 하실 식만 써볼게. 3분의 1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에다가 뭘 집어넣을 거야? 마1 0 집어넣고요. 띵. 3분의 1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0에서 3 넣고 계산하시면 돼. 그치? 두 번째 거 볼까? 똑같은 건데 굳이 안 해도 되겠지, 그치? 그래프 그리고요. 그래프 그린 다음에 3하고 0을 적당히 잘라주시면 분명히 그 구간에서 양수, 음수 바뀌는 구간이 생길 거고 그러면 정적분을 구간을 나눠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다. 그런 거. 됐습니까? 쉬우니까 넘어갈게요. 다음 필수예제 3번. 자, 필수예제 3번 보시면 이거는 어때? 넓이에 같다는 표현 나오지? 자, 역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 x축, 인수분해 다 해줬네. 자, 어디서 만나니? 0에서 만나고요. 또 어디서 만나니? 2에서 만나고요. 또 어디서 만나니? a에서 만납니다. 근데 a가 2보다 크다라 그랬네? 그러면 그래프 쭉 그리면 0에서 만나고요. 2에서 만나고요. 어딘지 모르겠지만 a에서 만난대. 자, 그러면 최고점 계수 양수니까 오른쪽 위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시고요.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지, 이렇게. 그러면 둘러싸인 부분은 어디야? 여기랑 여기 둘러싼 부분이지. 근데 두 도형의 넓이가 어떻다? 같다고요. 두 도형의 넓이가 같다고. 자, 두 도형의 넓이 같다는 걸 봐봐. 이렇게 풀면 돼. 이렇게 풀지 마. 0부터 2까지 x-2, x-a dx 구한 거랑 2부터 a까지 x-2, x-a dx 구한 거랑 부호가 반대고 넓이는 같으니까 부호만 반대겠네. 이렇게 써가지고 풀지 마시고요. 물론 써도 저게 나와. 계산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하라고요. 어차피 0부터 2까지는 양수, 2부터 a까지는 음수 나올 거고요. 너는 플러스로 나오고 너는 마이너스 나오는데 그 넓이는 같대. 절대값은 같대. 그 말은 무슨 말이야? 0부터 a까지 정적분 때리면 얼마 나오겠다? 0이 나왔다는 얘기지. 그치? 0부터 a까지 바로 정적분 때리면 누구를? x-2, x-a라는 피적분 함수를 정적분 때리면 얼마 나온다? 0이 나오고 0이 나온다 할 수 있겠지. 자, 많이 쓰이는 내용입니다. 분명히 두 부분의 넓이가 같은데 하나는 위에 있고 하나 아래에 있어요. 그럼 뭐야? 전체 합은 정적분 값의 합은 넓이 합이 아니라 정적분 값의 합은 하나는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0이 된다는 얘기야. 0부터 a까지 정적분 값이 0입니다. 이용해서 문제 푼다고요. 그럼 자, 피적분 함수 전개해줘야겠네. x 세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2x 제곱 플러스 2ax dx 됐니? 는 그래프 가면 4분의 1 x 4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a 플러스 2 x 세제곱 됐니? 플러스 ax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0부터 a까지 집어넣으라고요. 그럼 집어넣고 계산해 주시면 돼. 자, 계산해 주시면 뭐야? a에 대한 방정식 나오겠지. 자, 집어넣을게요. 그러면 0은 안 넣어도 되니까 4분의 1a 4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a 플러스 2 a 세제곱 플러스 a 세제곱 a 집어넣으니까 0은 빼봐요 0이니까 자 그게 얼마가 된다고요? 0 된다고 이 방정식 풀어주시면 돼 됐니? 그럼 양변은 뭐 할까요? 분모 날리기 위해서 12 곱해버릴까? 자 12 곱해버리면 3a 4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2a 세제곱 플러스 12a 세제곱은 0이야 전개할게요 3a 4제곱 마이너스 4a 4제곱 마이너스 a 4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8a 세제곱 플러스 12a 세제곱이니까 플러스 4a 세제곱은 0이야 a 4제곱 빼기 4a 세제곱은 0이고요 a 세제곱 묶어내면 a 빼기 4는 0이야 따라서 a는 0 또는 4가 되겠네 근데 a는 2보다 크다고 해서 답은 얼마다? 4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풀면 되는 거야 되겠어? 마찬가지야 11-6번 아까 설명했잖아 분명히 봐봐 요 부분이 a고요 요 부분이 a고요 요 부분이 얼마라고요? b라고요 근데 그 a 대 b의 넓이 b가 얼마라고요? 2대 1이라고 했지 요 b인데 이게 b 2대 1이잖아 그럼 b를 어떻게 반으로 딱 쪼개면 요 부분과 요 부분의 넓이는 어때? 두 개 같지 근데 하나는 아래 있고 하나는 위에 있지 그럼 무슨 말이야? 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적분한 값은 얼마가 된다 아까 위에 있는 필수에서 한번처럼 아래쪽에 있는 부분과 위쪽에 있는 부분의 넓이 같으면 전체 정적분 값은 얼마가 된다? 0 된다는 얘기야. 그럼 저기 있는 B의 대칭축 여기 얼마니? 대칭축 얼마나? 2 나오지? 표준을 바꿔주시면 2 나옵니다. 그럼 결국 뭐니 우리 여기서 0부터 2까지 누구를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a를 정적분하면 얼마가 나와야 정상이야? 0이 나와야 정상입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거야. 일일이 A 부분 넓이 구하고요. B 부분 넓이 구해서 그 넓이가 1대2입니다는 식을 세워서 푸는 게 아니라고. 완전 전형적이고 엄청나게 유명한 문제야. 그치? 너무 많이 나와서 턴에 빠진 문제라고요. 이건 보고 분명히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되겠습니까? 자, 넘어갈게요. 자, 필수 예제 4번. Y축과의 넓이입니다. 자, 볼게요. 1번. 자, 곡선 Y는 루트 X. Y는 루트 X 어디냐? 이렇게 그려지겠지? 루트 X. 그치? 루트 X. 그 다음 y는 1이야 y는 1이야 그럼 x가 얼마야? 1이겠지 요걸로 둘러싸인 y축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랬어 여기를 구했어 그냥 바로 그치? y는 루트 x와 y축 그리고 y는 1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세요 되겠습니다 그럼 자 어떻게 돼?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y축과의 넓이니까 적분 변수는 dy가 될 거고요 여기 뭐가 와야 돼? y는 루트 x지만 p적분 함수는 y의 식으로 y겠지 그럼 x는 꼴로 바꿔야 된다 그랬지? p적분 함수를 x는 꼴로 바꾸면 여기 누가 와야 돼? y제곱이 y겠지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면 3분의 1 y 세제곱 0에서 1이야. 따로 얼마다? 3분의 1이 넓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두 번째 거 볼까요? 두 번째는 아싸리 그냥 뭐야? P적분 함수를 X는 꼴로 바꿔줬지. Y축에 대해서 적분할 준비를 해주신 거야.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봐야겠지. 그래야지 어떻게 어떻게 도형이 칠해되는지 알 수 있잖아. 어떤 도형을 구하는 건지 알 수 있잖아. 자, 그래프를 간혹 못 그리던데 여봐요. 우리가 x는 y제곱, y는 y제곱 마이너스 4의 그래프를 그릴 텐데 y는 x제곱 마이너스 4의 그래프는 잘 그리잖아. 이게 누구 축이야? y축이고 x축이지. 그럼 어떻게 생겼니? 밑으로 마사만큼 내려가는. 그치? 여기가 얼마야? 마이너스 2고 2지. 그럼 이번엔 x는 y제곱 마이너스 4잖아. x랑 y의 자리만 바뀐 거야. 기존의 y축 자리에 y 자리에 지금 x가 온 거고 x 자리에 y가 온 거잖아. 그럼 기존에 이 그림에서 y축 역할을 하던 게 여기서 뭐야? x축이 그 역할을 할 거고요. 이게 y축이 x축이 되는 거겠지. 그럼 이렇게 누워있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지. 이해되니? 여기가 얼마고요? 마이너스 4겠지. 여기가 마이너스 2고요. 2겠지. 양수 음수니까. 그치? x는 꼴로 시작된 그래프를 못 그리겠으면 x를 y로, y를 x로 한번 바꿔 생각해 보시면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요. 우리가 늘 그렇게 그려왔으니까. 그거를 x축, y축만 살짝 위치 바뀌었다 생각하시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알 수 있을 거라고. 자, 이렇게 그렸을 때 어떻게 하시라고요? y축 및 y는 3으로 둘러싸인 도형이야. 자, 그럼 y는 3이 어디 있어? 여기 2니까 y는 3은 여기 있겠지. 이거 둘러싸인 부분이야. 됐어? 이 부분 넓이가 하고 그 다음에 y축하고 그래프로 둘러싸인 부분 넓이니까 이게 되겠네. 됐습니까? 자, 역시 하나는 y축 위로 있고 하나는 y축 아래에 있기 때문에 구분을 나누셔야겠다. 그치? 그럼 인테그랄 어디서부터? 마이너스부터 2까지는 누구냐? y제곱 마이너스 4 dy를 그대로 계산해주면 안 되지. 네가 y축의 아래쪽에 있는 거잖아. 왼쪽에 있는 거잖아. 왼쪽이면 음수 쪽이잖아. 그럼 뭐야? 정적분합도 음수 나올 거고 마이너스 붙여서 넓이로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부터 남은 3까지는 y제곱 마이너스 4 dy를 바로 정적분 해주면 되겠지. 왜? 그래프가 y축 오른쪽 양의 쪽에 있으니까 양수로 나올 거라고요. 이해되니? y축에 대해 정적분 할 때 이쪽이 뭐야? 왼쪽이 마이너스 쪽이고 오른쪽이 플러스 쪽이야. 그럼 마이너스 쪽 나오는 쪽에는 뭐 붙여야 돼? 마이너스 붙여서 양수로 만들어줘야지 넓이가 되는 거잖아. 그치? 자, 그리고 이쪽 계산할 때는 우리가 뭐 있니? 결국 왼쪽은 결국 뭐니? 우리가 만나는 점에서 만나는 점까지의 정적분 값이잖아. 공식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6분의 절대값의 1이지.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지. 더하기 뒤에 건 어쩔 수 없이 뭐 한다? 정적분. 와. 3분의 1x의 세제곱 마이너스 4x 여기다가 2하고 3 넣고 계산하시면 되는 거야. 됐니? 이렇게 계산하시면 답이 나오겠다. 계산은 그냥 할게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적재적소에 우리가 외웠던 공식도 써먹으라고요. 이차 함수가 x축과 만나고 만나는 점 사이의 넓이 요 같은 경우 y축에 적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식 쓸 수 있습니다. 여기 문제가 많네. 자, 그 다음 필수예제 5번 보시면 곡선과 직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지. 자, 직선도 하나의 곡선으로 볼 수 있으니까 결국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야. 어떡하라 했어요? 위에 거에서 아래 거를 뺀 식을 만들려고 그랬지. 먼저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y는 x제곱의 그래프. 자, 그래프 그리기 전에 반드시 말할 선생님 교점부터 판단하라 했지. 교점 안 그리고 그래프 계획 막 멋대로 그리다가는 엉뚱한 일 그립니다. 교점 제대로 못 찾고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빼먹고 그릴 수도 있어요. 반드시 교점부터 확인하셔야 돼.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이니까 x는 얼마야? 마이너스 1하고 2에서 만나네요. 자, 저 생각하면서 계획 그리셔야 돼. 그럼 자, 볼게. x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생겼겠네. 이렇게. 그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그 다음에 x 플러스 1이잖아. 그지? 근데 교점이 어디 생긴다고? 교점이 x가 마이너스 1에서 교점 생기고요. 2에서 교점이 하나 생기겠네. 2에서 이렇게. 그럼 이렇게 지나도록 두 번째 그래프 그려줘야겠지. 그럼 문제 찾는 부분이 어디야? 그치? 둘러싸인 부분이니까 여기지, 여기. 자, 개형 그려보니까 누가 위인지 알겠다. 아, 그러면 나는 어디서부터 정적분 할 거냐?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2까지 정적분 할 거고요. 자, 피적분 함수는 누가 되니? 위에 있는 직선 x 플러스 1에서 뺄 거야. 누구를? 밑에 있는 2차 함수 x제곱 마이너스 1을 빼서 넓이 적분함수에서 정적분하면 넓이가 나오겠다는 얘기야. 반드시 위에서 위에 있는 놈에서 아래에 있는 놈을 빼라고 했으니까. 그래프 그리니까 누가 위인지 알 수 있겠네. 됐니? 그럼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자 빼면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가 나오겠네. 이걸 정적분하면 우리가 원하는 넓이가 나오겠습니다. 근데 잘 봐. 근데 뭐야? 지금 직선과 이차 함수가 만나는 점에서 만나는 사이 넓이지. 분명히 봐봐. 분명히 너 방정식 피적분 함수의 두 건이 너와 너지. 그럼 분명히 우리가 앞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곡선과 직선 사이의 넓이는 둘을 빼서 만들면 새로운 이차 함수가 만들어지겠지. 새로운 이차 함수가 이렇게 만들어질 거라고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 그놈하고 x 사이의 넓이를 구하는 게 되는 거고. 그놈의 교점이 얼마야? 마이너스 1하고 2잖아. 그치? 요게 지금 이걸 뜻하는 거잖아. 두 곡선 사이의 넓이는 두 곡선을 빼서 만든 새로운 함수랑 x 사이의 넓이를 구하는 거랬으니까 둘을 빼서 만든 저 2차 함수랑 x 사이의 넓이를 구하는 거랑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결국 뭐야? 만나는 점에서 만나는 점 사이의 넓이니까 뭐야? 그냥 공식 쓸 수 있는 거네. 6분의 절대값 a 마이너스 1의 절대값 그 다음에 베타 2 빼기 알파 마이너스 1의 세제곱 이렇게 풀면 되는 거야. 6분의 1 곱하기 3의 세제곱 2분의 9입니다 라고 바로 공식 쓰면 되겠지. 이해되니?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 공식이 2차 함수가 x축과 두 점에서 만날 때 두 점 사이에 만나는 두 점 사이의 넓이를 구하는 거였지. 근데 그 문제는 어차피 뭐야? 2차 함수랑 직선 2차 함수랑 직선 그래 봐야 뭐야? 둘을 빼도 여전히 2차 함수잖아. 1차 함수랑 2차 함수를 빼면 2차 함수랑 1차 함수를 빼면 2차 함계수는 변함이 없고 여전히 새로운 2차 함수가 만들어지잖아. 그 새로운 함수의 교점과 교점 사이의 넓이니까 공식 써도 된다 안 된다? 된다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아까 우리 썼던 공식은 꼭 그래프가 x축 사이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래프하고 다른 직선 사이에 만나는 점에서 만나는 점 사이의 넓이를 구할 때도 다 공식을 쓸 수 있습니다. 이해되니? 갖다 쓰면 된다고요. 이 알파고 베타면 이게 알파 베타면 이 경우에도 쓸 수 있다고요.
이해돼? 이 경우에도 쓸 수 있어. 왜냐면 여기 있는 이차함수에서 여기 있는 직선을 갖다 빼도 여전히 이차함수가 만들어지니까. 그리고 이차함 계수는 원래 있던 이차함수, 이차함 계수는 어때? 똑같잖아. 저기 A 자리에 똑같은 걸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그대로 쓸 수 있다는 얘기야. 되겠습니까? 됐지? 그 다음에 뿐만 아니야. 뭐도 쓸 수 있냐면 2차랑 2차의 곡선 사이도 쓸 수 있는 거야. 봐봐. 2차 함수가 이렇게 있고요. 또 다른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둘이 알파와 베타에서 만난대. 그럼 그 사이 넓이를 구하세요. 그런 거잖아. 그럼 인테그랄 알파에서 베타까지 분명히 네가 fx고 네가 gx면 원래는 어떻게 돼? fx 빼기 gx를 정적분해야 되잖아. 두 구수 사이 넓이는. 근데 너도 2차고요. 너도 2차야. 그리고 만약 이때 2차의 개수가 다르면은 2차 함수에서 2차 함수를 빼면은 여전히 2차 함수겠지. 그지? 그럼 너 사이 넓이를 구하는 건 결국 뭐야? 새롭게 만들어진 2차 함수 fx 빼기 gx라는 2차 함수하고 x 사이 넓이를 구하는 문제로 바뀐다고요. 그럼 결국 그 교점이 알파와 베타니까 결국 교점과 교점 사이니까 너도 뭐야? 6분의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라는 공식을 쓸 수 있다는 얘기야. 물론 이때 a는 뭐니? 이때 a는 두 2차 함수를 빼서 만든 새로운 함수의 제곱차항 계수야. 즉 fx가 ax 세제곱 미쳤다.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야. gx는 a 다시 x 플러스 b 다시 x 플러스 c 다시 이렇게 나오면 분명히 fx에서 gx를 빼서 만든 새로운 함수는 제곱차항 계수가 뭐니? a 빼기 a 다시 x 제곱 b 빼기 b 다시 x c 빼기 c 다시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이렇게 만든 새로운 2차 함수의 2차항 계수는 a 빼기 a 다시기 때문에 그게 어디로 가면 돼? 여기 있는 절대값 a 자리에 쏙 들어가 주시면 되는 거야. 알겠니? 자, 물론 2차항 계수가 다를 때 얘기야. 2차항 계수가 똑같으면은 둘을 빼버리면 1차 함수가 돼버리니까 공식을 못 써요. 그치? 2차항 계수가 서로 다른 2차 함수 사이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는 두 2차 함수를 빼서 만든 새로운 2차 함수하고 x 사이 넓이를 뜻하는 거기 때문에 6분의 a라는 공식을 쓸 수 있습니다. 됐니? 이때 a 자리에 들어가는 거는 2차항의 개수이기 때문에 두 함수의 차를 가지고 만든 2차 함수의 최고차항을 쓰셔야 된다고. a 빼기 a 다시를 쓰셔야 된다고요. 자, 전혀 새로운 공식이 아닌 거 알겠지? 그치? 다 기본 공식을 이용하는 문제들이야. 되겠습니까? 자, 하나로 기억하셔야 돼. 자, 필수의 6번 보시면 자, 3차 함수하고 x로 둘러싼 도형의 넓이 구하세요. 자, 그럼 어떻게 개형 그리기 전에 뭐부터 하랬어? 선생님 반드시 당부했습니다. 방정식 플러스 교점부터 구하라고요. x 세제곱 마이너스 4x는 0이에요. 그럼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는 0으로 나오네. 아, 그럼 교점 어디 생긴다? x는 0에서 생기고요. 뿔마 2에서 총 3개의 교점이 생기겠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자, 그래프를 그리면 x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그래프는 어디 생겨나? 0에서 만나고요. 그 다음에 뿔마 루트 3에서 만나네. 인수분 해보시면 y는 x 세제곱 마이너스 3x는 인수분하면 x로 묶으면 x 제곱 마이너스 3 굳이 인수분하면 x 플러스 루트 3 x 마이너스 루트 3 그지? 그럼 여기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루트 3 여기를 지나게 이렇게 그리겠다. 이렇게 그리시겠지. 자, 그 다음에 y는 x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되니? 이렇게 원점 지나는 직선이 그려지겠지. 그럼 여기 만나는 교점이 아까 얼마라고 했냐? 이게 마이너스겠지. 교점이 얼마였냐? 아까 2였지. 그리고 0에서도 만나겠지. 아, 그러면 이들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여기랑 여기네. 그치? 그러면 우리가 아무튼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누구? 위에 께서 아래 걸 빼야 되잖아. 흰 건 얼마야? 3차 함수 x 세제곱 마이너스 3x에서 밑에 걸 뺍니다. 뭐를? x를 빼서 구하고 더하기 0부터 2까지는 노란색 직선이 위에 있으니까 x에서 x 세제곱 마이너스 3x라는 3차 함수를 빼서 정적분해 주시면 우리가 구하는 넓이가 나올 텐데 굳이 필요 없지. 왜? 어차피 3차 함수 어디 대칭이야? 지금 변곡점이 원점 와 있어요. 좌우가 어때? 대칭인 기함수잖아. 너도 기함수지? 둘 다 기함수야. 둘 다 원점 대칭이야. 둘 다 원점 대칭이니까 반대쪽의 넓이가 한쪽의 넓이랑 어때? 같지? 둘의 넓이가 똑같아. 그럼 한쪽만 구해서 0부터 2까지 한쪽만 구해서 2배 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치? 2배 해주시면 돼. 양쪽 넓이 똑같으면. 넓이니까.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계산해 주시면 답은 나오겠다. 됐나요? 자, 그래서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가면서 풀면 적절한 성질들을 이용할 수 있어요. 문제에 제시된 조건을 직접적으로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치? 좀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게 보이고요. 그 그래프를 그리기 전에 반드시 먼저 뭐부터 하라? 교점부터, 방정식을 풀어서 교점부터 찍고 먼저 그래프 개형을 크게 맞춰서 그려 가셔야 돼.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 필수 예제 7번입니다. 자, 곡선과 곡선 사이의 넓이입니다. 역시 다를 거 없지. 위의 곡선에서 아래 곡선을 빼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기 전에 먼저 뭐야? 교점부터 찾으라고 계속 강조하는 거. 너 방정식을 풀어서 교점부터 찾을게요. 2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는 0이야. 2로 나누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이야.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은 0이야. 따라서 교점은 마이너스 1하고 2 두 개가 나오겠네. 자, 그거 생각하면서 먼저 그래프 그려볼게요. 곡선과 곡선을 그릴 땐 더 조심하셔야 되는 거야. 개형이 정확하게 그려지지 않잖아. 직선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직선이기 때문에 모양이 달라지지 않지만, 그지? 그러니까 두 개의 곡선의 교점을 판단할 때는 개형을 내가 어떻게 그리냐에 따라서 교점 위치가 달라질 수도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반드시 뭐라고요? 방정식을 풀어서 먼저 교점을 찍어놓고 그게 맞춰 그리라고요. 자, x제곱 마이너스 2x 그래프는 0과 2에서 만나지? 이렇게 그려지겠네. 0과 2에서 만납니다.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4,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는 위로 볼록하고요. 위로 볼록하고 y절편이 4가 되는 그런 곡선이지. 위로 볼록하고. 자, 근데 교점 생각하면 찍어봐봐. 교점 어디 생긴다는 얘기야? 마이너스라고 2에 생긴다고. 적당히 여기랑 또 어디 생긴다? 여기를 지난다는 얘기야. 그지? 그럼 그걸 생각하면서 그리면 와, 마이너스 1을 좀 더 왼쪽으로 할까? 마이너스 1이랑 여기랑 교점 2랑 마이너스 1이랑 이렇게 두 개 생긴다고. 그럼 그걸 지나도록 그래프를 그리면 위로 볼록하면서 이걸 지나고 이렇게 그려지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지. 아, 그럼 우리가 찾는 둘러싼 부분 넓이 얼마야? 이만큼이야. 자, 그러니까 누가 위에 있고 누가 아래인지 판단할 수 있겠네. 자,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정적분을 하게 될 거고요. 노란색이 위에 있잖아. 노란색이 누군데?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잖아. 거기서 누굴 뺄 거니? 흰색 x제곱 마이너스 2x를 빼서 비적분 함수를 만들 거고요. 그 놈을 정적분해 주시면 우리가 찾는 넓이가 나옵니다. 라는 얘기야. 그러면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자, 빼면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라는 비적분 함수가 만들어지겠지. 근데 봐봐. 근데 어차피 두 그래프의 교점과 교점 사이의 넓이잖아. 그러면 결국은 마이너스 1과 2라는 교점은 결국 너 방정식의 두 근이지. 그럼 너는 어떻게 할 수 있어? 요렇게 생긴 새로운 이차함수의 마이너스 1과 2에서 만나는 두 이차함수의 x과 교점 사이의 넓이잖아. 그럼 바로 뭐 쓸 수 있어? 역시 공식 쓸 수 있다고요. 6분의 자 새롭게 만든 이차함수의 제곱창 마이너스 2지. 베타 빼기 마이너스 2의 세제곱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얼마 나오니? 계산하면 9가 나오겠다. 그치? 자 정리했지 아까? 분명히 이차함수하고 x축 사이의 교점과 교점 사이의 넓이를 구할 때도 공식 쓰는 거고요. 꼭 x축가 아니라 이차함수와 직선 사이의 교점과 교점 사이의 넓이를 구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차함수와 이차함수라는 곡선과 곡선 사이의 넓이를 구할 때도 만약에 그 구하는 게 우리가 뭐야? 만나는 점에서 만나는 점까지 넓이라면 다 어때? 위에 있는 공식 6분의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라는 공식을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넓이 구할 때. 됐습니까? 오케이. 자, 기억하시면서 넘어가시고요. 필수 예제 8번. 자, 발전 예제 8번입니다. 발전 예제 8번. 잘 봐주세요. 너무 중요합니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단골이고요. 아까 우리 배웠던 공식을 써먹는 기회입니다. 자, y는 x세제곱 마이너스 3 위의 점 마이너스 1,4에서의 접선과 이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세요. 자, 그럼 한번 그려볼까요? x세제곱 마이너스 3은 x세제곱의 그래프를 밑으로 마산만큼 옮긴 거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지 뭐. 됐음? 자, 그 위에 점 어디 있니? 마이너스 1,4야. 어디 있겠어? 대충 여기 있겠네. 여기가 마이너스 1,4래. 자, 거기서 이 뭐야? 접선을 그을 수 있겠지. 이렇게 접선을 구해봤다. 이렇게 봤다. 접선을 구했더니 또 다른 점에서 만나지. 여기서는 당연히 접하고요. 그치? 이때 이 둘러싸인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세요 하는 거야. 그럼 반드시 생각하면 뭐냐? 교점부터 찾으라 그랬지? 교점 찾으려면 이 접선의 방정식부터 구해야겠네? 그치? 접선부터 구해보자고요. 접선부터 구하자고요. 그럼 접선의 기울기는 미분쳐야겠지. 3x제곱. 자, 거기가 어디야? x에다 뭘 집어넣어? 마이너스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지. 그러면 따라서 기울기는 얼마가 되고요? 3이 되겠네. 3이고 어디 지나고요? 마이너스 1,-4라는 접점을 지나겠지. y는 기울기 x-x1 더하기 y1
3x 마이너스 1이 우리가 찾는 접선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교점 찾아야 되니까 원래 3차 함수 너랑 방금 구한 따끈따끈한 접선 두 개 연립해서 풀면 되겠지. x 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마이너스 2는 0이 되겠어. 됐니? 자, 그럼 이거 이제 인수분해하면 두 교점 나오겠지. 자, 근데 여기서 팁. 인수분해 하려고 인수 열심히 찾으려고 하지 마. 이미 우리는 알고 있잖아. 너희 그건 하나 알고 있잖아. 어디야? 마이너스 1이라는 접점 찾았잖아. 접점이잖아. 마이너스 1에서 접점이잖아. 접하고 있잖아. 만나고 있잖아. 그치? 즉 이미 너는 x는 마이너스 1이라는 근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근데 그게 무슨 근이야? 접하고 있으니까. 중근을 가지고 있는 거야. 중근. 마이너스 1이라는 중근을 가지고 있어. 마이너스 1에서 접하고 있으니까. 그럼 굳이 필요 없지. x 마이너스 1을 중근을 가지려면 x 플러스 1이 제곱을 있어야겠지. 중근이니까. 그럼 나머지 하나 구하면 되겠네. 3차니까 1차씩만 더 있으면 되겠지. 뭐 보면 돼? 1차원 계수 비교하면 돼. 너 1차원 계수 얼마야? 여기서는 1 나오지? 근데 여기 1차원 계수는 얼마야? 마이 되려면 여기에 뭐야? 마이너스랑 곱해져야지 상수항이 마이너스. 1차원 계수는 미안합니다. 상수항 비교하는 상수항. 그치? x 플러스 1의 제곱의 상수항은 1이고요. 최종적인 상수항은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기 때문에 남은 1차항에서도 상수항은 마이너스 2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인수분해 된 거라. 그럼 여기 만난 점 이게 얼마라는 얘기야? 2란 얘기네. 2 콤마. 집어넣으면 5가 되겠지. 됐어?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오! 곡선과 직선이 만나고 있네. 근데 한 점에서는 접하고 한 점에서는 만나고 있지. 앞에 어떤 공식이 있었냐? 3차 함수 그래프가 만나고 접할 때, 그지? 알파에서 베타 사이의 넓이는 어떻게 한다? 12분의 절대값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이라는 공식 했었지. 넓이 구할 때. 만나거나 접할 때야. 자, 그게 꼭 x축과는 아니야. 방금 그림처럼 네가 x축이 아닌 다른 직선과 만나거나 접할 때도 여전히 뭐 할 수 있다. 저 공식을 쓸 수 있는 거야. 그럼 지금 내가 구하고 싶은 게 뭔데?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정적분하고 싶어. 누구를? 당연히 위에 있는 노란색 직선에서 접선에서 밑에 있는 곡선을 빼야겠지. 3x 마이너스 1이라는 접선에서 밑에 있는 x 세제곱 마이너스 3이라는 곡선을 갖다 뺀 거를 우리가 마일부터 2까지 적분하고 싶어요. 그럼 마일부터 다시 2까지 계산하면 얼마니?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3x 뜨릉 플러스 2를 적분할 텐데 어차피 너 방정식의 두 건이 너랑 너잖아. 그치? 그러니까 뭐야? 교점과 교점. 근데 하필 무슨 근? 중근을 같이 접하고 만나는 경우이기 때문에 공식 쓰자고요. 12분의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 그럼 12분의 81이 나오겠네. 3을 합분하면 4분의 27이 답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공식 쓰면 계산이 훨씬 빨라집니다. 쓸 수 있는 거 써라요. 3차 함수가 직선과 접하고 만날 때, 3차 함수가 x축과 접하고 만날 때는 다 12분의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 공식을 쓰시면 돼. 되겠나요? 그 다음에 필수예제 9번과 10번까지만 하고 속도 가속도는 끊어서 갈게요. 자, 필수예제 9번 뭐가 있냐? 어우, 절대값 있네. 절대값 역시 그래프 그리면 되겠지 뭐. 자, 나는 그래프 먼저 그릴게. 일단 저 그래프는 뭘 그려야 돼? x제곱 마이너스 2x라는 절대값 없는 그래프를 먼저 그려야 되지. 그럼 어디서 만나는 x축하고 0과 2에서 만나고 있네. 0과 2에서 이렇게 그려지고 있겠다. 0이고 2겠다. 근데 여기가 뭘 씌우면 이렇게 절대값을 씌우면 x축 아래쪽에 있는 거는 걷어 올려지지. 이렇게 걷어 올려지겠지. 그지? 걷어 올려지겠지. 그럼 원래 있던 건 어떻게 돼? 우와! 원래 있던 거는 이렇게 지워지겠지. 됐습니까? 자, 이렇게 지웠어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먼저 그리면 되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y는 3으로 둘러싸이니까 y는 3을 계산해야겠다, 그치? 그럼 먼저 교점 찾아야겠다, 그치? 언제 만났는지 생각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x라는 곡선하고요. 3하고 언제 만났는지 보시라는 얘기야. 항상 교점부터.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 띵띵. 따라서 x는 얼마야? 마이라고 3에서 만나겠네. 아, 그러면 x는 3은 어떻게 그래요? y는 3은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다. 그럼 여기 얼마라고요? 마일이고요. 이거 얼마라고요? 3. 여기서 만난다는 얘기야. 그러면 자, 요 방금 그린 그래프랑 방금 그은 y는 3인 직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어디가 되니? 여기 요 사이가 되겠지. 여기 요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거야. 됐니?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구간 나눠서 이제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야. 구간 나눠서. 근데 이따 하나 봐봐. 조심할 게 뭐냐면 우리가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는, 즉지 y는 절대값 fx, 이건 어떻게 그린다고 했어? 먼저 y는 fx의 그래프를 그린 다음
x축 아랫부분은 어디야? 걷어 올리지. 여기 걷어 올리지. 요 부분이 지워지잖아. 그지? 자,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겨? 분명히 둘의 피적분함수가 달라져요. 여기랑 여기 부분의 피적분함수는 뭐야? 애초에 처음에 절대값 없이 그린 fx의 그래프가 되는 거고요. 여기 있는 핑크색으로 된 부분은 걷어 올려진 부분이잖아. y는 fx를 걷어 올린 거라고요. x축에 대칭이동 시킨 거라고요. x축에 대칭이동 시켜서 앞에 보고 어떻게 돼? 마이너스가 붙겠지. 그러니까 걷어 올려진 부분과 걷어 올려지지 않은 초기에 그려진 부분은 분명히 피적분함수가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적분 구간을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적분 구간에 들어가는 피적분함수도 달라져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되니? 그거 조심하시면서 우리가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럼 이 그림에서 나는 어떻게 돼? 저 빗검친 부분을 구하려면 일단 구간 어디야? 0으로 한번 잘라야 되고 2에서 한번 잘라야겠지. 그치? 여기서 한번 잘라야 될 거고 여기서 한번 또 잘라야겠지. 그치? 그럼 넣어볼게. 자, 어디서부터?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자, 피적분함수는 뭐가 돼? 흰색이지. 애초에 처음 그렸던 거잖아. 절대값이 걷어 올려지지 않은 부분이니까 원래 초기 함수를 가지고 피적분함수 쓰면 되는 거고요. 아니구나. 지금 그냥 저 사이 넓이 구하는 게 아니구나. 미안합니다. 자, 봐봐요.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요 부분이야.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의 어디 부분이야? 요 부분의 넓이지. 자, 요 빗금친 부분의 요 넓이는 결국은 누구 그래프와 누구 그래프 사이야? 여기 있는 y는 3이라는 직선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부분 이거 뭐야? 너는 피적분함수는 x제곱 마이너스 2x 사이의 넓이인 거지. 그럼 어디야? 위에 거에서 아래 걸 빼야 된다 그랬지. 그럼 어디야? 3에서 뭘 빼면 x제곱 마이너스 2x를 빼서 만든 피적분함수를 써야 되겠지.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x축 사이의 넓이를 구하는 게 아니잖아. 빗금친 부분은 x제곱 마이너스 2x의 그래프와 y는 3이라는 너도 하나의 직선이잖아. 직선 사이의 넓이기 때문에 위에 있는 직선 3에서 밑에 있는 곡선 x제곱 마이너스 2x를 빼서 구하셔야 됩니다. 됐지? 자, 그 다음 더하기 0부터 2까지는 너잖아 이렇게. 0부터 2까지는 자, 어때요 여기는? 0부터 2까지는 그치 역시 뭐야? y는 3이라는 직선 아래쪽과 그 다음에 노란색 직선 위쪽을 구하는 거지. 이때 노란색 직선은 뭐가 되니? x제곱 마이너스 2x를 걷어 올린 거지. 그럼 보고 어떻게 되니? 바뀐 거야 이렇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그래프야. 그러면 저기 있는 3에서 이번에 뭘 빼야 돼?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를 빼서 만든 걸 피적분함수로 써야겠지. 그 다음 마지막으로 어디야? 2부터 3까지는 다시 어디니? 다시 여기지. 그지? 자, y는 3하고 또 다시 얼마야? 이게 피적분함수는 원래 그려졌던 x제곱 마이너스 2x의 사이의 넓이지. 따라서 3에서 다시 x제곱 마이너스 2x를 빼서 피적분함수를 사용하시면 되는 거야. 됐지?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해 주시면 답은 나올 거야. 자, 계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자, 먼저 뭐 한다?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립니다. 절대값이 있으니까 분명히 걷어 올려지는 모양의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요. 그러면 분명히 적분 구간이 나누어져야 되는 게 보일 거야. 자, 두 번째는 어떻게 할 거니? 그때 피적분함수를 정확하게 판단하세요. 걷어 올려진 부분과 원래 처음에 그려졌던 부분의 피적분함수는 부호가 반대로 나와 있으니까 언제 fx를 피적분함수로 쓰고 언제 마이너스 fx를 쓸지를 판단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거 안 하면 여치하면 틀립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반드시 그려놓고요. 정확하게 그래프를 봐가면서 판단해가면서 식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래프 반드시 판단하셔야 된다고요. 되겠니? 자, 그 다음 필수예제 10번 볼게요. 자, 발전예제 10번입니다. y는 x제곱 마이너스 2x하고 y는 mx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x축에 의해서 2등분 될 때 상수 m 값을 구하라 되어 있습니다. 그치? 자, 한번 그림을 그려서 이해해볼게. 자, x제곱 마이너스 2x 그래프는 x축과 0과 2에서 이렇게 만나고 있지. 그치? 0과 2에서 이렇게 만나고 있어요. 그 다음에 y는 mx란 직선이 있겠지. 어딘가 있겠지. 여기 좀 꺼볼까? 이렇게. y는 mx에. 너는 y는 x제곱 마이너스 2x고요. 자, 둘러싸인 도형이 어디야? 이제 이 부분 넓이가 누구에 의해서? x축에 의해서 뭐가 된다? 2등분이 된다고요. 즉 이 핑크색 선을 기준으로 위쪽과 아래쪽의 넓이가 어떻다는 얘기야? 같다는 얘기지. 그때 m의 값을 구하라 돼 있어요. 자, 그럼 문제 뭐부터 해야 되겠니? 그치? 분명히 직선과 곡선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니까 당연히 교점부터 확인하라 그랬지?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x는 mx입니다라는 방정식을 풀어주셔야 돼. x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m
x는 0이야. 따라서 x는 얼마 나오니? 방정식 풀면 0 또는 n 플러스 2 이렇게 나오겠지. 아, 교점이 하나는 0이고 하나는 얼마야? 여기가 n 플러스 2가 되겠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말하고 싶은 게 뭐니? 위쪽과 아래쪽의 넓이가 반반이니까 지금 내가 아래쪽 넓이는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아래쪽 요 부분 어디? 요 녹색으로 칠한 부분의 넓이는 분명히 구할 수 있어요. 적분 구간 0이고 2고요. 피적분 함수도 x제곱 마이너스 x니까 나올 수 있다고. 그거랑 전체 넓이가 b가 1대 2란 얘기지. 그렇지? 위아래 넓이가 같다는 얘기는 내가 지금 어디야? 0부터 2까지 정적분값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0부터 2까지 누구니? x제곱 마이너스 2x하고 x 사이 넓이가 지금 핑크색, 녹색 부분이잖아. 녹색 부분. 저걸 내가 S1에 걸까? 여기를 S1에 걸게. 그럼 S1은 이렇게 구할 수 있잖아. 0부터 2까지. 그리고 그놈은 굳이 계산할 필요 없지. 이차함수 그래프가 x가 만나는 점에서 만나는 점까지니까 공식 써서 6분의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얼마? 6분의 8 얼마다? 3분의 4란 얘기지. 그러면 S1이 3분의 4란 얘기는 그 위쪽도 넓이가 얼마란 얘기야? 3분의 4지. 근데 그 위쪽의 넓이를 구하려니까 어때? 지라가 생겼잖아. 직선 밑에도 있고 곡선 밑에도 있고 하려니까. 그지? 이걸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되게 힘들게 빼야 된다고. 뭘 힘들진 않아요, 사실은. 이 직각삼각형에서 요 직각삼각형에서 기퉁에 있는 요 부분만 빼내면 되니까. 근데 자, 그럴 바에 그냥 어떻게 하면 돼? 그냥 전체 뭐 하면 돼? 그치? 0부터 n 플러스 1까지 정적분 값을 구하면 방금 구한 S1의 몇 배가 되는 거야? 2배가 되는 거지.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이 전체 넓이가 반반으로 쪼개졌다는 얘기는 이 전체 넓이의 반이 3분의 4니까 저 빨간색 전체 부분의 넓이가 얼마가 돼야 돼? 너희 2배인 3분의 8이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치? 한 번 정적분 해보면 낫잖아. 그러면 인테그랄 어디서부터? 0부터 어디까지? 만나는 교점 n 플러스 2까지 누구하고 누구? 위에 있는 직선 mx에서 밑에 있는 x제곱 마이너스 2x를 뺀 놈을 피적분함수한 정적분값을 구한 게 얼마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3분의 8이 돼야 된다는 얘기지. 되겠지? 그러면 지금 여기서 봐봐요. 2차 함수와 직선의 교점과 교점 사이의 넓이 지금 이런 상태잖아. 이런 상태. 자, 이런 상태에도 공식 쓸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했지? 그치? 공식 씁니다. 만나는 점에서 만나는 점까지 넓이니까. 그러면 자 6분의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지. 그럼 6분의 1 n 플러스 2의 세제곱이야. 그게 얼마가 돼야 된다고요? 3분의 8이 돼야 된다고. 양변을 6 곱할게요. n 플러스 2의 세제곱은 6 곱하면 얼마니? 16이네. 그치? 따라서 n 플러스 2의 세제곱이 16이면 n 플러스 2는 얼마야? 세제곱근 16이야. 세제곱근 16은 얼마니? 2의 4제곱이니까 2 세제곱근 2가 되네. 됐습니까? 따라서 m은 얼마야? 2만 빼주면 되니까 2 세제곱근 2에서 2를 빼면 되고요. 2로 묶어내면 세제곱근 2 빼기 1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되겠니? 자, 마지막 거 발전이 조금 어렵긴 해요. 근데 큰 의미는 이거야. 지금 분명히 직선의 x축에서 저 도형의 넓이, 저 부분의 영역의 넓이가 2등분 된다는 얘기는 지금 밑에 쪽의 넓이는 제가 쉽게 구할 수 있잖아. 그치? 2차 함수하고 x축 사이 넓이니까. 게다가 교점과 교점 사이 넓이니까 바로 공식 쓸 수 있는 거야. 그럼 그 넓이를 구하면 그거의 2배가 바로 전체 넓이가 됩니다라고 이용해서 전체 넓이 정적분을 구하시면 되고, 전체 넓이조차도 뭐니? 직선과 곡선의 교점에서 교점 사이 넓이니까 여전히 공식을 쓸 수 있게 되지. 그치? 그러니까 이걸 공식 안 쓰고 풀려 그래봐. 아이고, 그치? 정적분 계산을 몇 개나 해야 되는데, 들어온 계산을. 그러니까 공식을 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연습하시란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잘 안 되면 그림 계속 그려가면서 해보셔야 돼. 그래프를 그리는 게 우선이고, 그래프 그리기 위해서는 교점부터 방정식을 풀어서 찾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려진 그래프를 보면서 내가 적당하고 좀 더 간편한 편한 방법들을 생각하세요. 넓이에 대한 조건을 바탕으로 어떻게 생각하는 게 좀 더 편할지를 판단해 보시고 그 다음 계산 들어가시면 돼. 필요하면 공식 쓰시면 되고요. 아시겠습니까? 자,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넓이에 대한 내용을 마쳤고요. 남은 거 이제 속도와 가속도 얼마 안 걸리니까 가볍게 정리하고 수투 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